네, SBS 뉴스 특보입니다. 잠시 뒤에 10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간에 어떻게 조정을 할지 합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관을 하고 검찰을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을 맡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박원경 기자와 오늘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검경 수사권 조정 사실 말은 많이 시청자분들도 들었을 텐데 내용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이런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어 왔던 건 10년 이상이 됐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에 너무 많은 권력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뭐 수사를 하거나 너무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권한을 줄이면서 검찰을 견제하자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관련된 논의로 이제 현재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지휘를 폐지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수사를 종결함에 있어서도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이번 사건은 이러한 결론으로 이제 종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경찰에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뭐 승인을 해야지만 종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경찰의 수사 자율성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서 검찰과 경찰이 좀 대등한 관계로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 신청할 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해야지만 법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기각을 하면서 이제 영장 청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권을 주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곧 발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 네 사람이 지금 발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현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 담화 발표 및 합의문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께서 결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 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 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 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 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기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보시다시피 오른쪽 밑에 각자 박상기, 김부겸 이름을 서명을 했고요. 국무총리가 그걸 들고 서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행사는 지금 다 끝난 것 같고요.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에 네, 총리님께서 퇴장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행안부 두 장관님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 다시 박원경 기자와 함께 오늘 합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라는 것이 뭐 오래 전부터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고 서로 의견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합의문이라는 게 사실은 정가운데서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데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경찰이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잃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결과로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검찰이 기존에 논의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지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오늘 결과 발표를 보면 되게 좀 절충안을 사용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 1차적인 수사권,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이제 경찰이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을 1차적이라는 표현. 완전한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제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을 했는데 검사가 그걸 보다가 이거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거나 그럴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재수사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또 재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수사 종결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수사 종결권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검찰은 그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줬을 경우에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다가 사건을 종결해 버릴 경우에 검찰이 그것을 검증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많이 반발을 해왔었거든요. 인권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인권 부분이 이제 인권 관련해서 무리하게 이제 경찰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덮어버렸을 경우에 검찰이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오늘 합의안에 도출된 표현을 보면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수사 종결권은 아니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가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또 하면서도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또 수사를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가장 어쨌든 검찰 관련해서 수사에 가장 큰 관심이 되는 부분들이 고위공직자나 경제인에 대한 부패 범죄 수사일 텐데 한마디로 큰 사건들. 큰 사건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인정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같이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수사의 우선권은 또 검찰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지점은 어제 그 KTX KT 황창규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경찰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지금 준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쨌든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나서도 여러 가지 또 분석과 평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결과 발표 함께 보셨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